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신동호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최고위원 출마하신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조금 전에도 저희가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과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간의 어떤 신경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주식 10억 원을 대주주 기준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놀라서인지 조건을 다시 좀 재상향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해놓고 지금 놀라서 그렇게 놀랐다는 말은 굉장히 저는 얼마나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무지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이거는 그 국민 전체와 싸우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뭐 주식 투자 안 하는 분들이 없고, 네. 또 설사 주식 투자를 안 하더라도 이게 이제 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지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지고 우리 국민이 다 어려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민주당이 정말 무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저희가 논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시장이 말을 해주잖아요. 지금 뭐 4%씩 이렇게 주식이 빠지고 있고 또 오늘도 장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국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에 왜 투자를 해야 되지? 지난번에 관세 협상도 그렇고 이번에 그렇고 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도 우리 주식 투자자들로서는 정말로 희망을 가지기 힘든 일들을 지금 연타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이 뭔가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선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이렇게 반기업적으로 갈 것이고 이 이재명 정부는 반기업이라는 이 정치적 슬로건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국민의 피해, 투자자들의 피해라는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민주당 내 의원들 간에도 이 진성준 의장의 어떤 좀 밀어붙이는 방향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재상향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또 한 차례 글을 올려서 이거 뭐 세제 개편안 통과된다라고 해서 주식시장 안 무너진다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내가 주식 투자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 안 해본 게 자랑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도 해봐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돈도 벌어봐야지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아는데 관련 정책을 다루려면 본인이 맞습니다.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민주당, 이제 저희 진영의 좌파라고 하는데 좌파들은 돈 벌어본 적이 없어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힘든 것인지 돈을 벌어서 고용인들을 먹여 살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국가 금고안에 있는 돈은 그냥 막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포퓰리즘이죠. 이재명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소비 지원 쿠폰도 뭐 굉장히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합니다만 나라 돈은 그냥 막 가져다 써도 언젠가 또 생기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두 번째,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도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국가가 망하면 국민이 같이 망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정책의 기준을 항상 이분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도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와 개미 투자를 이렇게 딱 갈라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한 덩어리거든요. 기업과 투자자와 종업원과 국가와 국민은 한 덩어리거든요. 이 덩어리 안에서 경제가 움직인다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어쨌든 진성준 전 의장은 좀 고집을 했습니다만 뭐 새로 정책위 의장도 바뀌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좀 조정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좀 수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와 이 정부를 바치고 있는 민주당의 기본적인 철학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시적으로 뭐 이를테면 저 대주주 자격 10억을 50억으로 다시 원상 회복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무슨 타협안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 정부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부는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저는 굉장히 빈곤한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정책들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물론입니다. 또 비슷한 게 나올 수 있겠네요. 신동호 의원께서는 지난 1일에 지금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그 방송상법, 노란봉투법 이런 거를 일방 처리하면서 일단 뭐 토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일방 처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곳곳의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맞습니다. 예. 이미 뭐 방송법은 과기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해서 올라온 법안이고 또 뭐 상법은 상법은 저희 고유 법안이고 또 뭐 노란봉투법도 환노위에서 일방 처리돼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라도 토론해야 된다 적어도. 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제 법사위 최근에 갔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을 밀어붙이는 장면을 저는 뭐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제가 사실은 뭐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 사람은 아닌데 네. 그날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토론 기회가 없으니까 소위 이제 노동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토론할 사람 있냐 물어서 또 토론 종결시키면 못하기 때문에 제가 1번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왜 방송법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방송사 종사자들의 생사와 아주 직결된 방송법 문제 같은 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반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 내용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논쟁이 있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이게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예.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강행 처리할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 저지를 해보시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지금 법안이 5개거든요. 방송법이 3개고, 세 개고. 노동법 개정안이 하나가 있고, 또 상법 개정안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임시국회가 내일 끝나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어떻게 잘라서, 민주당에서는 뭐 살라미로 하나씩 잘라서, 하고, 필리버스터도 이제 뭐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건 뭐 막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악법이 저 개인적으로는 헌법 파괴 3법이고, 포퓰리즘의 극단을 보여주는 3법이기 때문에, 네. 이 법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입니다. 저희가 뭐 굉장히 무기력한 것 같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왔고, 지난 정부에서 계속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 막아왔던 법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적어도 우리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이 법안이 잘못된 부분은 낱낱이 지적을 하고 그걸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이 법안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다시 바로잡을 때를 위해서라도 저희는 지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뭐 국회 상임위 곳곳 그리고 뭐 국회 본회의 상황만 봐도 여당과 야당이 뭐 협치를 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는 한데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새 대표가 됐잖아요. 그리고 뭐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도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 활동하시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책의 문구 중에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파괴되는가 상대방을 철저히 말살시키려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청래 위원장의 말이 바로 그 부분이죠.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 정청래 위원장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악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과 저도 인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악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니다. 대화합니다. 그것은 저희를 뽑아주신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합니다. 더구나 여당 대표라면 야당 대표 아니잖아요. 정청래 위원장, 예. 정청래 대표는. 네. 여당 대표라면 정말로 야당과 자기가 고개를 숙여야 될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의석수가 좀 많기 때문에 나는 너네들과 악수도 안 하겠다. 야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네. 제가 논평할 가치가 없고요. 지금 네.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지만 정말 황당한 일이죠. 국민들이 보기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만 있습니까? 정청래 본인을 좀 돌아보셔야죠. 예. 본인 법사위원장 하던 시절에 대표적인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은 상임위 운영으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대표가 됐어요. 민주당이 정청래 위원장을 뽑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야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원색적으로 들으면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 글쎄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예. 아무래도 지금 정말 솔직한 말로 국민의힘이
인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 놓고 이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